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인가? 아무튼 중요한 공지사항들 몇 가지. 중간고사 풀이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자 전쟁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진의 이제 비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면 몇 가지라고 해야 되겠다. 예, 뭐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2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끝났고 결과 발표하고 당첨자도 발표했죠,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떤 일정 가지고 있는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반도체 투자 전쟁 책 당첨자 10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시간 제가 이제 뭐 점심 시간에 짬내서 이제 하고 오후 정도면 퇴근하고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이거 뭐 하는 거 어렵네.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2 중간고사 만점자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지금 카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를 해서 이 카톡방이 있고요. 이 카톡방에 이제 보니까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인해서 이 두 권의 책을 보내드렸고요.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공부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이제 카톡 방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특정 다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들은 좀 어렵고 어떤 것들은 좀 쉬운지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이분들을 대상으로 돌아온 7월 13일 오후 8시에 줌 미팅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책 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호성님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거면 답변을 바로 드리겠지만 모르면은 제가 공부해서라도 나중에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응시하신 분이 597분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문제 빠르게 정리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1번 1-1번 이렇게 됐습니다. 총 25문제고요. 1-1번 하루 평균 거래되는 외환 거래액은 2020년 기준으로 6.6조 달러이며 2016년 5조 달러 대비 32% 증가했다. 5입니다. 이걸 액수로 하면 좀 치사하잖아요. 좀 그죠? 이렇게 막 숫자 막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숫자 잘 외웠냐 안 외웠냐 테스트인 건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감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거래액이 5조 달러, 6조 달러 그러면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라고 했으니까 야, 뭐 4분의 1 정도가 거의 뭐 하루에 거래된다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큰 시장이 외환 시장이다. 이런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 중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비중은 최근에 80% 이하로 낮아지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달러로 거래되는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달러 패권을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은 약 12조 달러 수준이며 통화별로는 달러 비중이 60%, 유로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근데 위안화 비중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5%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5%가 안 돼요. 네,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 비중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거는 97%가 많이 맞으셨네요. 이거는 원달러 하지 말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는 달러 약세 구간이 시작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달러 강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대체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구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약세를 보인다 이래 버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연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금리, 이거는 쉽죠? 95%가 다 맞으셨습니다.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 돈의 가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환율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미국의, 이제 마지막 이제 녹색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러 좀 틀린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물론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주죠. 많이 주죠. 네. 미국의 연준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뭐냐면 걔네들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걱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연준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야 한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야 금리도 많이 올리게 되고 그러면 야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럴 텐데 큰일이다. 우리 좀 금리 천천히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생각에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좀 치사하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2-2번 금리는 자국 내에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다. 맞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것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투자의 결과가 인플레이션을 하회하면 구매력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짜장면 얘기하면서 짜장면 가격이 이게 올라가는데 내 임금이 못 올라가면 짜장면을 못 먹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내 임금이 그만큼 못 올라가더라도 내 자산은 그만큼 올라가더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4번은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목적은 최소한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99.3%가 맞으셨습니다. 야, 이거 좋네. 근데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99.3%가 맞으신 이 분들이 주변에 가서도 이 똑같은 말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OX 퀴즈 맞히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남들한테 가서 야 투자를 하려면 있잖아. 야, 10% 20%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5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그렇겠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물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했다. 코끼리 그림 참고해보세요 라고 얘기했고, 코끼리 그림에서 자산 가격은 피웅 올라갔는데 물건 가격은 어이쿠 무거워서 안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3-1번 달러 약세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경기가 불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됩니까? 축소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FOMC 이후로 이게 축소되는 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했던 기억나시죠? 3-2번 금융시장에서 위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자세보다는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95%. 이건 99%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베팅하지 말자. 베팅한다라는 거는 현금화 다 해버리고, 그리고 막 심지어 숏을 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위기가 오면은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위기가 오면 탁 사는 거지. 그거는 진짜 보험처럼 계속 가지고 계시자,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베팅하면 안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작년 3월에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달러가 없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컸기 때문이죠.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X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이제 X라고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달러가 없어서 생기는, 달러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기는 기회비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홍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4번도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일본이 보여준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거지, 아베노믹스는 아니죠.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그렇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엔화 약세를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물론 엔화 약세를 유도한 것도 중요하죠. 엔화 약세를 유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홍 박사님의 해석이었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일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수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사실 일본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1번은 알파헌터라는 것의 정의 많이 맞추셨고요. 97%입니다. 지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수의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다. 4-2번, 재무제표를 모르더라도 알파헌터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재무제표 공부하기 싫으면 알파헌터 되는 거 깔끔하게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 알파헌터 포기한다고 투자자 안 되는 거 아니다, 패배자 아니다, 베타 그레이저 하시면 된다. 요즘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나는 베타 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 개별 주식 했는데 알파는 못할 것 같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알파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세요. 그리고 공부 더 하셔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평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투자할 건데 그 안에 위기 한번 안 오겠습니까? 오죠. 기회 잡수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10년 전부터 쭉 준비해가지고 지금 막 투자하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내가 해야 되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조급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너무 이해하지만, 근데 자기가 본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본인이 준비 안 됐으면 깔끔하게 이번 포기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공부하시면 재무제표 공부하셔서 알파헌터 되시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베타 투자하시면 된다. 4-3번 무형자산과 자초자산 등, 이것도 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기업의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더 이상 재무제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형자산과 자초자산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건 맞지만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비용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거 맞죠? 네. 그리고 순이익에서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유보되고 재투자되고 이렇게 하죠. 유보되지 않고, 이게 틀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상 인하를 반복했지만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기준금리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수록 구축 효과가 생기는데,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결과적으로는 구축 효과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호섭 아카데미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90%가 맞추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 구축 효과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90%가 맞추셨다는 건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나가서 진짜 저희 채널 되게 자랑 많이 하거든요. 저희 채널은 저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구독자분들에 대한 자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알려주는 채널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저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 10만 명 빨리 되면은 6월 달 중에라도 그 라이브 하려고 그러는데 라이브를 못해서 지금 이제
근데 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급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처음에는 빨리 10만 명 됐으면 좋겠다. 언제 되지? 막 이랬는데, 에이, 10만 명이 되는 것보다 저는 지금 계시는 구독자분들처럼 진짜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분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새 자랑 많이 하고 다녀요. 네. 그리고 MMT는 단순히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의미한다. 뭔가 틀린 뉘앙스죠. 예, 단순히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MT로는 정부가 세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오면 세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걷어들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니까 뭔가 진짜 학원 같네요. 와, 이게 진짜 이호수 아카데미 같네요.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거 뭐냐? 저거 안다고 주식 돈 버는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를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판단하는 기준도 생기고 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 사진은 포토샵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실제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사진은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서 이제 주식 관련 강의를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네 이거는 진짜. 요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네. 쓰레빠 신고 사진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흰 양말을 신고 찍은 사진. 원래 이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롯데월드 놀러 간 날이어가지고 이거 찍고 바로 옷 갈아입고 가서 이제 롯데월드 놀러 갔었거든요. 아무튼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웃기지만 제가 이제 15명의 전문 애널리스트, SK증권의 15명 전문 애널리스트와 산업과 매크로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혁진 팀장님, 그리고 며칠 전에 센터장님이 되신 김영호 센터장님과 함께 딸랑딸랑 형 이런 분위기 근데 센터장 되시기 직전에 제가 이게 앞에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게 패스트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자, 매크로는 거들뿐, 요거는 거들뿐이라고 했고, 항상 주식 투자하시고 알파헌터 되시려면 반드시 산업 분석, 그리고 개별 기업 분석까지 가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진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공부할 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시려면 진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유료로 하게 돼서 뭐 제가 파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제가 다 수혜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저한테 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회사에 좋은 거지. 아니, 회사가 좋은 건 제가 좋은 거죠. 그런 정도지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거 이게 말씀드리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거두는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걱정스럽고, 이거 저도 언젠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쪽 산업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력이 안 돼서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력이 되면 반드시 할 겁니다, 저도. 예, 저도 제가 이제 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너무, 시간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놀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도 노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놀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를 쓰고 지금 어떻게든 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뭔 얘기를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 자, 이제 기다리시는 20분이나 됐네. 이 영상 보시면 분들은 도대체 20분 동안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10명 뽑는다고 하더니, 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되신, 자, 이제 센터장님이 되신 이제 김영우 센터장님
아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 김영우 센터장님의 새 책,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 봤는데 딱 센터장님 되셨네. 네. 아무튼, 에 대해서 이제 당첨자를 발표했는데요. 거의 이제 260분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 중에 10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10분은, 자,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이름 가렸고요. 그리고 연락처 가운데 뺐는데, 제가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왜 이분들을, 뽑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최진철님, 이분은 반도체 회로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최땡진님, 반도체 회사 신입으로 입사하신 분이고요. 이땡성님, 반도체 회사 재직 중, 그리고 VC 주니어 반도체 기술 섹터 담당, 그리고 반도체 산업 근무 하시면서 전략 관련 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도체 분야 연구하는 학생, 그리고 땡땡대학 투자학회 부학회장, 밸류에이션 고민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IT 회사에서 서버 관련 업무,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SCM 업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도체 분야 기업 결합 심사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고민된다, 공부하겠다,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고 해서 이번에는 사실 제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제일 많은 분들은 사실은 나 지금 반도체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비중 너무 많다, 지금 고민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니즈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의미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한다고 삼성전자 주식 투자 잘하고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영향 주고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직접적으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슈퍼사이클, 그냥 단순히 슈퍼사이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도체 산업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이 진짜 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첨했습니다. 아쉬운 분들 지금 많더라고요. 정말 지금 했는데 한 번도 지금 당첨 안 되고 좀 화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안 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아마 이 기준으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이거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3프로 TV 나가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댓글에 뭐 우리 김용 센터장님 하실 때도 그렇지만 그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대부분의 대답은 그래서 삼성전자 오른다는 거냐 빠진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치 애널리스트한테 주가를 맞추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물론 주가를 맞춰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거 애널리스트한테 맞춰가지고 맞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오른다고 했고 너는 빠진다고 했고 너는 오른다고 했고 너는 모르겠다고 해서 오케이, 그럼 니네들 중에서 주가 맞추는 애들 1등. 와, 이거 너무 슬프지 않나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주가 어떻게 될지 알아내, 맞춰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급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쓴소리긴 하지만 저는 쓴소리기도 하고, 그때 아마 막 이렇게 뭐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못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그냥 10만 명 안 돼도 돼요. 그건 아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되지만 좀 좋은 분들로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뭔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저희는 공부하는 채널이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라고 계속 말씀을 저도 드릴 거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네. 화이팅!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퇴근하고 나서, 출판사에 가서 찍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도 그렇지만 좀 많이 까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을 까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부의 시나리오 이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에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랑도 점심 미팅을 할 거거든요. 점심 미팅. 근데 그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책 이거 우리 에서 소개 안 해줘도 잘 팔리는데 뭐하러 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약간의 질투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하자. 부의 시나리오를 쓸 만큼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책도 같이 홍보하자. 이런 생각을 여기 지금 이제 나는 주식 공부를 요거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부의 시나리오 이것도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이제 최초 공개가 될 텐데, 그때 또 이제 다시 구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구글 링크를 달아드려서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당첨자를 이렇게 하려고요. 10분 중에서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수식어를 잘 붙이신 분. 예를 들자면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갑자기 비가 와서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그래서 이 생각을 어저께 밤에 이제 우리 하윤이랑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만 하니까 갖다 붙이니까 다 말이 되더라고요. 하윤아, 이제 빨리 이제 자야 되니까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웃기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오건영 부부장님의 책에 당첨자는 재치와 유머를 통해서 뽑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8시 이제 끝나고 월요일까지 해서 당첨자는 다음 주말에 발표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 주말에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30분 정도 또 얘기를 했네요. 참 말이 저도 참 혼자 말하면서 진짜 신기해요. 그죠?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막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튼 이런저런 풀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투자 전략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밤 8시입니다. 일요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도 같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